참 그나저나 진짜 올해는 나한테도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었다 진짜로. 24년 25년 동안 기업들 재무적인 것만 보더라도 기업들의 이익 감소는 뭐 증가를 했고, 유럽이든 중동이든 이거는 돌아가면서 전쟁 터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었고, 금투세로 시작을 한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대통령 계엄령까지 이어지면서 하이라이트를 찍었고, 근데 결국은 나는 뭐 주식쟁이고, 시장이 힘들든 좋든 간에 나는 계속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이게 한 가지 이슈가 영원히 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든 결국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투자 마인드 자체가 오히려 점점 심플해지는 것 같아. 시장이 어지럽고 난세일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기댈 거는 뭐밖에 없다? 재무제표, 실적밖에는 없다. 그러면 실적이 단단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며, 또 언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할 것이며,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저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그래서 좀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종목도 찾아놨고, 현금도 해놨고, 매수 타점도 잡아놨고, 위기는 항상 기회인 법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저한테 정말 힘든 위기였다면 내년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만 좀 잘 해보시고, 내년에는 좀 우리가 올해보다 나은 웃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생기게끔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1.18, 나스닥 1.03, S&P 500 1.09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좀 하락이 나왔었죠. 연방준비은행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고, 그 다음에 세만여의 날 걸려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금요일 날 다 올리면서 좀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안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로 미국 예산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자,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죠.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이 지켜주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너무 무식하게 빼버렸어. 대략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생각했던 구간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봐야 되는 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저점보다는 무조건 높은 구간 또는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또 빠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나와서 여기에 고점이 여기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깨버리게 되면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하자 그런다면, 1승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갔던 1승이 5240원까지 갔죠. 5240원까지 가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승은 잘 먹었지? 저번 주 금요일날 1승 잘 먹었나? 장 시작 봅시다. 오늘 쓸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자, 얘들아, 절대 많이 들어가지 마라. 항상 얘기하지만 단타는 손절할 것도 항상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오리엔탈 전공 현재 시간 9시 2분, 가격 5,550원 잡자. 내가 봤을 때 가격이 5,420원대 가격인데, 일단 오리엔탈 전공 하나. 이건 다소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손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2150원 2150원 9시 8분. 오늘은 두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봅시다. 자, 일단은 오리엔탈 전공부터 좀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라인이 전고점을 다 뚫어주면서 시작해주는 라인이에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아침에 갭상승 뜨게 되면서 전 라인들 다 뚫어주는 구간이죠. 그런데 좀 이게 위험한 게 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찌됐건 쌍고점을 찍고 패턴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 확실하게 100% 돌파를 해준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기 고점 구간에서 결국은 얘가 잘 버텨줘야지만 전고점을 뚫어내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구간에서 항상 우리가 좀 봤을 때 50대 50 구간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그거는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걸리는 구간인데, 그런데 단타라는 거는 확률이 있다 그런다면 들어가야 돼요.
내 판단이 틀리면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 항상 내가 원하는 자리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원칙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분차트 보시게 되면 솔직히 제가 본 구간은 얼마 가격대였냐면 5,400 한 20원 30원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구간이 제가 본 구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올리고 또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또 신나게 사재 깨버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거야. 여기까지는 충분히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게 지금 잡아버렸는데, 아마 오리엔탈 정보 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걸? 한 2%든 3%든 먹고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손 빠른 사람들은. 짧게나마 먹고 나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눌러봐. 분명히 있어. 없을 수가 없어. 그래, 2%든 3%든 분명히 먹고 나왔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장시작 13분 지났으니까 나머지는 좀 천천히 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나이티드도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장 시작하고 오늘 뭐 갭상승으로 떠줬었고, 뭐 전고점 라인들 다 여기서는 진짜 돌파가 나왔었죠. 돌파가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5일선 추세선 따라가는 종목, 그리고 분차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갭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번 물량을 쫙 받아주고 있죠. 그런데 이 받아주는 구간이 5일선까지 딱 받아주고 나서 반등이 바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올리는 거는 제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장 시작하자마자 올리게 되면 고점에서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바로 쏟아지면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장 시작하고 나서 갭으로 떴는데 한번 밀어주고 매도 물량 한번 받아주고 나서 움직이는 것들은 받아주는 밑에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충분히 위에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즘 보게 되면 국내 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죠. 이게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든 수익만 내면 된다고 봐요. 저는 미국 시장이 편하면 미장을 하면 되는 거고, 시장 국내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그래도 국내 시장만 해서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면 돼요. 굳이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질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조롱할 필요도 없어요.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잘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에서 잘하면 그걸 또 넓혀가면 되는 거고, 항상 이 형은 너희들이 뭘 하든 다 잘 되길 바란다. 난 내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게 국내 시장이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이미 뭐 L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보면 모든 결과를 다 오픈하고 있잖아. 내년에도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이 국내 시장에 남아있어서 국장이 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거를 내가 또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야, 그래도 이 국내 시장 안 좋은 환경에서 매매해가지고 그래도 수익 꾸준히 냈잖아. 있어봐.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죠. 실물 경제도 너무 어렵고 금융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한다 어쩐다 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그거는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3저 호황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지난 20 몇 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단 한 번도 좋았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안 좋다는 뉴스만 나왔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매번 위기였고 매번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뭐 이상한 유튜버들이 망한다 뭐다 이딴 헛소리만 좀 내뱉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위기는 맞죠.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은 뭐다? 일단 정치가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시대마다 90년대가 됐든 2000년대가 됐든 어떻게 돼도 국가 경제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그랬고 바이오 산업도 그랬고 2차전지 산업도 그랬고 어찌됐건 먹거리는 계속 나와요. 정부가 예전에 뭐 1980년대 초반처럼 기업이 중심이 된 뭔가 반도체 육성 전략 같은 그런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빨리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정신 좀 차리고 정부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일단 정부가 빨리 주도하는 미래 산업 먹을 거리를 좀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환율이 진짜 환율이 너무 걱정이다. 1450원대까지 왔으니 역대급 환율 위기는 맞아요. 진짜 이 환율 1500원 시대가 여러분들 97년도 IMF 때, 그 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시절을 겪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없냐? 있죠.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 이미 여러 주식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데, 논리는 걔네들 하는 이야기 제가 맨날 들어보면 단순하고 맞는 말이긴 해요. 한국은행 측에서 한 100억 달러만 원화를 매수를 해주면 환율은 안정돼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바로 환율은 안정이 된다. 하지만 왜 이걸 못할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이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국내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환율이 잡힌다 하더라도 통화량 감소 때문에 경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 환율 문제를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정책을 좀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도 지금 저 모양 저 꼴이니 진짜 올해는 나한테도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었다 진짜로. 와, 역대급으로 높았어. 9개월 동안 하락장을 겪어보는 것도 살면서 처음이었고, 숨쉬는 구간도 없이 이렇게 빼기만 하는 장도 처음 겪어봤고, 기업들 재무적인 것만 보더라도 기업들의 이익 감소는 뭐 증가를 했고, 유럽이든 중동이든 이거는 돌아가면서 전쟁 터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었고, 금투세로 시작을 한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대통령 계엄령까지 이어지면서 하이라이트를 찍었고, 야, 올해는 진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터지냐 진짜로. 환율은 1450원을 찍고 있고. 근데 결국은 나는 뭐 주식쟁이고,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시장을 보면서 같이 또 매매를 하고 있겠죠.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 가지 이슈가 영원히 가는 거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든 결국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투자 마인드 자체가 오히려 점점 심플해지는 것 같아. 그냥 시장이 어지럽고 난세일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기댈 거는 재무제표, 실적밖에는 없다. 그러면 실적이 단단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며, 또 언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할 것이며,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저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그래서 좀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종목도 찾아놨고 현금도 해놨고 매수 타점도 잡아놨고, 위기는 항상 기회인 법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저한테 정말 힘든 위기였다면 내년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마무리만 좀 잘 해보시고,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힘든 시절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고, 올해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우리가 올해보다 나은 웃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생기게끔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탈 전공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가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손절하세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살아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